증여세, 상속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지, 세금 적게 낼 수 있는지 다들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증여, 상속세, 절세 비법을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진행하신다면 딱 이 한마디면 3천만 원 이상 세금 절감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끼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세무사님, 증여나 상속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3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약 10년 전에 세무서 재산조사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진행했던 상속세 조사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두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지분율을 4대 3대 3으로 상속받으셨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도 그 지분 비율 4대 3대 3으로 나오거든요. 총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온 건이었는데 두 아들은 그 정도로 현금이 없어서 난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 9천만 원까지 어머니가 다 내주셨어요. 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줬다, 이 말씀이신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또 이제 증여에 대한 이슈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문 PD도 세금 지식이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네. 국세청 아는 용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아들들이 내야 될 상속세까지 어머니가 다 내셨으니 추가 부담한 부분만큼 증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자, 이 법조항을 보시죠. 세무사님, 이 조항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이 내용인데요. 자, 쉽게 당시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상속재산이 20억 원인데 어머니와 두 자녀가 이렇게 재산을 나눴어요. 먼저 법령에 의하면 배우자 공제 8억, 일가구 공제 5억 등을 반영해서 상속세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세금을 각자 자신들이 받은 재산을 그 비율로 내야 돼요. 그게 바로 6천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인데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20억을 받을 때 어머니가 8억, 첫 번째 자녀가 6억, 두 번째 자녀가 6억을 상속받는다고 치면은 상속세로 6천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일단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각각 나온다는 거. 연대납세 의무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 어머니의 경우 8억 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이용하면 어머니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 8억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1억 5천만 원을 모두 내셔도 돼요. 어머니가 만약 자신들이 내야 될 9천만 원의 세금 각각 4,500만 원을 대신 내줬을 때 유효세율 40%를 적용할 경우 1,800만 원씩 3,600만 원의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상속세를 대신 내주고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상속세를 대신 내줘도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왜 만들어 놓은 건가요? 원래대로 하자면 상속으로 받은 지분율만큼씩만 상속인들이 책임지는 게 맞는데 국가가 조세 채권 징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게 세금 징수를 확실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어머니가 6천만 원, 자식들이 4,500씩 만약 내게끔 돼 있다면 그 아들 2명 중에 1명이 만약에 받은 상속재산을 다 써버리고 자기 지분만큼 세금을 못 낸다면 국가는 4,500만 원을 못 받고 마는데, 다른 상속인들한테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다면 아들 1명이 안 낸 세금을 어머니한테 걷어도 되고 다른 아들한테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즉 국가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납세자한테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 명이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돈이 없어, 상속세를 못 내겠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만세를 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럼 딴 사람한테도 상속세를 받아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죠. 근데 세무사님께서는 서민들은 이 규정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여가 아니게끔 절세하는 비법으로 만드신 거네요. 이 비법을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꼭 잊지 않고 쓰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속금액 크신 분들, 근데 이제 자녀가 돈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는 증여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잘 활용해서 자식들이 내야 될 세금 자그마치 20억 원 정도를 대신 내주셨고 실질적으로 10억 원 가량을 절세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잘 연구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10억 가까이 절세하신 걸 직접 목격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꼭 잊지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혜택을 좀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혹시 상속 관련해서 다른 절세 꿀팁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연대납세 의무를 잘 활용하면 나름 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발생 월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2.8%에 농특세,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최대 3.16%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준 시가가 100억 원짜리 건물을 상속받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라고는 어머니하고 아들 한 명이었어요. 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어머니가 10%, 아들이 90%를 받으셨고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그 취득세는 약 3억 2천만 원. 그런데 이 취득세를 9대1이라는 비율대로 낸 게 아니고 건물을 10%밖에 상속받지 않은 어머니가 혼자 다 내신 거예요. 혹시 지방세법에도 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지방세법은 국세와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지방세법 그중에서도 취득세 편에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 7조 취득세하고 관련된 지방세 기본법 44조를 보면 공유물 관련된 세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지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는 공동 소유자 간에 더 많이 부담해도 추가로 증여세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공유 취득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좋은 절세 방법인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꼭 기억하셨다가 잊지 말고 이 방법을 쓰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상속과 증여가 법도 같고요. 많이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이 증여세를 납부할 때도 같이 적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제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는 분들께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첫 번째로 체크해요. 아, 거주자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채널 처음 만들고 최인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은 거주자고 아니면은 비거주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문 PD도 이제 세금 영상을 몇 달 찍으니까 준 세무사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금방 실력 올라가니까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 PD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 거주자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여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즉 거주자는 직계 비속으로서의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못 받거든요. 증여공제 받았다가 공제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낼까봐 차라리 비거주자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4억 원이었는데 5천만 원 공제를 못 받아서 더 내는 세금이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아까울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연대납세 의무를 이용해서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어요. 바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세 납부를 대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예요. 그래서 그 증여세가 6천만 원인데 증여세 없이 그 6천만 원을 부모가 자식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면 5천만 원 공제받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이 경우 1,200만 원인데 대신 내줘도 추가 증여세를 안 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4억이 아닌 40억 원이라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말 나온 김에 그 40억 원을 증여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그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비거주자가 40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못 받고 증여세를 15억 원 내야 하는데 그 15억 원을 증여자가 합법적으로 대신 내준다면 그 절세 효과는 7억 5천만 원이에요. 와, 엄청 큰데요? 그런데 이 규정을 모르고 수중자인 비거주자가 직접 세금을 내버린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세금을 일단 비거주자인 아들이 내고 그 후에 부모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송금을 해준다면 그건 또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누가 냈는지 그거를 사실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뭐 계좌이체를 하거나 뭐 납부를 할 때도 보내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직접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보통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그 가상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세무서에서는 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냈는지 부모가 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먼저 비거주자인 아들이 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모가 아들에게 송금을 해줘도 그건 별도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200만 구독자가 가입돼 있는 지식인사이드라는 채널에도 출연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가 요즘 살짝 바쁜 게 책을 쓰고 있어요. 증여, 상속, 양도에 대한 책이고 일반인들이 절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고 알차게 담으려고 지금 밤낮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쯤에는 책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방문 상담도 의뢰해 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세는 염지훈. 상속 증여 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오늘의 결론. 하나,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 상속세를 납부할 때 이왕이면 부모가 자식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게 추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렇다. 둘, 취득세. 그 중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공동 소유자 간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며 그 취득세를 지분율 이상으로 대신 내줘도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긴다. 셋, 비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네, 위에서 말한 상속세, 취득세, 증여세를 연대납세 의무자인 부모가 납부 안 하고 자식이 먼저 낸 다음에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재입금 받는 건 증여에 해당한다. 이항에 내야 하는 세금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싶은 분, 까다로운 세법 문제로 잠 못 드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